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3월 29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항상 정성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지지, 후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준석입니다. 민주당 까라고 부른 김경률 있죠? 또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럴 거면 그냥 입 닫고 있던지 아니면 비대위를 사퇴하는 게 맞는데,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발 당에 득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뭐 당에 득이 되는 일, 또 힘있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본인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탈퇴를 하던지 그러면 되는데, 버티고 있으면서 저 따위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김경률의 적이 누구냐는 말이죠. 중범죄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 신나게 공격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내부 총질하라고 그 자리 차지하게끔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당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따우 소리가 과연 도움이 될지, 명품백 사과하라 마라 어쩌고부터 그 말부터 국민의힘의 자분과 파열이 들리기 시작한 거 알죠? 본인이 시작한 거. 정말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는 애당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진짜 좌파에서 전향한 거 맞냐?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 용언을 갈아 넣고 있는 그 비대위원장직을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좌파 진영에서 물어뜯기 좋죠. 당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윤의 아바타다.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꼬아서 조롱하기 딱 좋은 글귀입니다.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갔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지지율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가는 상황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2,000명 의대 정원 이슈가 지금 보수층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굉장히 선명한 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부도덕 대 도덕, 범죄자 대 검사,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가야지.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는 순간 정권 심판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는 게임이다. 왜냐면 그 야권 지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지금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대1 구조보다는 1대1의 구조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인정. 그것을 자꾸 묻히고 이제 윤석열 대 조국,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조금 불리한 전선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그 윤 정권이 내고 있는 정책, 의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책들 때문에 한동훈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금 싸움의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조국, 이준석 등등등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뒤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혹은 비대위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호해주는 인력들, 백업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 네 목소리는 왜 없습니까? 본인이 그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제대로 백업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8kg가 빠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서포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방법들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죠. 제발 남은 10여일 동안에 승리가 목표로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놓을 거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엔 비공개 회의 때도 웃으면서 농담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신 모습을 못 보겠더라. 이게 또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참 좌파 DNA 장착 제대로 했죠. 그러고요, 이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직책도 길어요. 기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베이스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캐치했다. 그래서 내부 목소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갖고 너무 황당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이미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다더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다더라.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부 분열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이어갑니다. 의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의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방법,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 이 부분에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의대 정원 2,000명 픽스했어. 픽스했는데 나와서 대화해. 그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지 않습니까? 지금 유연한 정책을 내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 의사면허 정지 3개월을 1개월로 그게 유연한 정책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의사 집단 자체를 아예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윤 정부가 초헌법 기관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의사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의사들이 공공재처럼 쓰인다. 이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지금 윤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다다시 논의하자. 그런데 윤 정부는 빙글빙글 계속 이야기하죠. 이 의대 정원 2,000명 픽스 나와서 이야기하자. 픽스 시켜놓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강력한 지지층, 보수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의료인들 등 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접전인 지역은요 100%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대표적인 곳만 봐도 강남을 그리고 보수의 텃밭인 부산의 해운대 갑 같은 경우도 윤의 남자라고 불리고 있는 주진우가 현대민주당에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그 깊은 내면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의 파국일 수도 있고 당내 파국일 수도 있고 파열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터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 말을 김경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이준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요. 좌파 DNA 장착한 건 똑같고요. 김경률은 강남 아파트 오너, 이준석은 강북 아파트 오너.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보는데요. 난데없이 왜 이준석이 거론되는지 국민의힘 진짜 완벽히 붕괴를 바라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분노 유발자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언론 보도만으로 보면 양양자 후보는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의 출마한 모든 지역구를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
혼자 생각을 지금 브리핑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의 생각인 것 마냥. 이거 진짜 이거 허파를 허덕 뒤집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국힘에 있는 지도부가 개혁신당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이야기한다? 지지층 와해시킬 일 있습니까? 양 후보의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아니면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 몇몇 군데 더 확대해서 단일화를 하든 어떻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할 준비는 되어 있다. 머리가 이것뿐입니까? 지도부 머리가 이것뿐입니까? 진짜 지금 국민의힘 정무감각 똥판입니다. 진짜 답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 외에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3지대의 대안도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동안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끌어당겨서 모아서 단단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준석? 이 지도부의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진짜 당이고 정부고 당을 지지하는 당원 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막 내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준석과의 합당, 이준석과 손 잡는다. 국민의힘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여기에 조댕이로 하늘의 별이라도 딸 듯 조잘거렸죠. 이번에 미천 다 드러내고 사라질 운명에 놓였었는데 국힘이 손 벌리는 모양이니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오만해졌습니다. 단일화? 언급 자체가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선거 상황에서 개혁신당 후보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5%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서.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 가치를 내거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대통령실을 결사옹위했다. 개혁신당과 결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거죠.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쳐내겠다라고 걸고 나온다면 합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금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뭐 하자는 겁니까? 지도부가 판단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 단일화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염치가 있다면 공식 제안할 수 있겠냐?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아니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무시당하는 짓을 해야 됩니까? 이라면 더 골 때리는 말인데요. 본인의 생각을 처나람이 말했다라는 식으로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개혁신당 후보의 표를 잠식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따 개혁신당 후보 표 되게 많은가 봅니다.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유권자는 물밑 대화가 오간다고 생각할 텐데 그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추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조심스럽게 당을 도닥이고 있는데요. 웃기는 짓이죠.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면 선거 공학적으로 개혁신당을 정권심판 대우에서 이탈시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비공식적으로 두서없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 반복되면 강하게 대응할 거다. 개혁신당이 이제 강하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응할 거랍니다. 오만함에 어깨뽕 들어갔습니다.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는 보수층이라도 아무리 보수층이라도 개혁신당의 단일화, 유승민 등판론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오판입니다. 완벽한 오판입니다. 지난주까지 여론조사가요. 이제 국민의힘 발,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발 악재들이 터지면서 여론이 반영됐고 이번 주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던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이 단도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연일 1일 1막말 뽕짝 발언부터 시작해서 개부 발언부터 시작해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40억 재산이 늘어난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160억 늘어났어야 정관 예우를 붙일 수 있는데 40억밖에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관 예우를 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있고 이거를 변호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부터는 여론이 그 야당의 악재가 포함된 여론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각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역량과 짬뽕이 돼서 지지율이 나온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조급하고 성급하게 가냐는 거죠. 유승민 거론하고 이준석 또다시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보수 유권자들을 굉장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준석을 보고 범보수의 단일화? 이준석은 좌파로 전향했죠. 보수를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상상의 영역이라고 조롱하는 이준석입니다. 상상의 영역. 제발 국힘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3% 얻으려고 30% 강력한 지지층을 버리는 카드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략감, 정무감각 없죠. 지금 사람들 제대로 영입 안 해서 그래요. 김경률 같은 것들 영입하고 있으니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가방 하나 들고요. 정치평론이나 하러 다닐 이준석을 향해서 손을 내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애당심도 없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 5선을 한 김종인 그 할배에게 인생을 잘못 배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보면서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이만 어린 거지. 권모술수가 그 민주당에서 박쥐라고 불리는 박쥐원급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들쳐 안는다? 어렵게 내보냈는데 정말 국민의힘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아니면서 이런 보수인 척하는 회색 분자들 차라리 선명하게 쉐쉐하는 이재명보다 못한 겁니다. 국민에게 보수가 지켜져야 나라가 지켜진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